제가 오늘 나온 김에 제가 그 김정은의 최근 요즘 동향 최고인민회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자, 그 최고인민회의부터. 최고인민회는 원래 4월 10일 날 하기로 했어요. 네. 4월 10일 날 하기로 해서 3월 말에 이미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한 600여 명이 됩니다. 네.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다 왔어요. 네. 평양 시내 다니면서 다 다녔어요. 근데 최고인민회의를 4월 10일 날 하지 않고 4월 12일 날 했고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 대의원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아니 근데 항상 최고인민회의 때 김정은이 참관했어요? 100% 참가했죠. 100%.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 안 참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안 참가했다는 그런 이론 분석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 농민대회, 전국 청년대회 김정은이가 청년입니까? 그렇지. 김정은이가 농민입니까? 아니 그 김정은이 지금까지 참석한 거 아니야 최고인민회의에. 그리고 전국 중대장 회의, 중대장 정치지도회, 김정은의 중대장입니까? 그것도 다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왜 11일에서 12일로 왔느냐? 왜 연기했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100대 버스라고 있어요 북한에. 이거 한국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100대의 버스 똑같은 버스를 들어와서 북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100대의 버스에 대의원들을 태우고 다니든가 당중앙의 2월 후보의원들을 태우고 다니든가 번호판도 없습니다. 그 차는. 버스가 100대예요? 100대예요. 100대예요. 아주 럭셔리한 버스 1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버스라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그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의원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대의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10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하려고 했고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가 참석해서 연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인 사람 중에 의심자가 생긴 게 아니냐. 코로나. 근데 제가 김일성 통역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때 전염병이 안 돌 때 김일성이 행사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일 전에 아까 말한 그 차관급 이상만 가는 남산진료소라는 병원에 가요. 가서 일체 피 뽑고 몸에서 나오는 건 다 검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염도 아니고 결핵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다 할 때만 1호 행사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피를 얼마나 많이 뽑았겠습니까? 전염병 있지도 않을 때도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면 그 666명에 대한 피 검사를 다 해요. 피 검사를 다 하고 건강이 있는가 보는데 그 기간에서 14일을 봐서 10일이면 회의를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누가 나온 것 같아요. 열이 나왔거나 코로나 진단 시트에 걸렸으니까 그 기한, 그 말하자면 14일 기간을 보고 한 것이 결국은 10일에서 최고인민회 회의를 옮긴 날도 없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이 빠진 적도 없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안 했어요. 안 나왔고 연기했고.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네.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회의를 참가 안 했고 근데 조금 고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기 사진 재미난 거가 하니까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4월 9일 날은 박격 포병 인민군 서부전선 부대들이 박격 포병 훈련을 친히 지도하셨다. 그다음에 11일 날에는 비행 훈련을 북한에서는 미그기를 한국에서는 요격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11일 사진인데 마스크 꼈잖아요. 군 간부들이. 요거는 자기가 가장 가깝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걸 이병철이라고 군수공업 담당 총책임자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 했어도 위험하니까 지금 마스크를 씌운 건데 이 비행기가 북한에서는 추격기라 그래요. 추격한다 그래서 추격기고 인민군 추격 및 습격기 연대를 현지 지도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습격기는 지상 공격기를 북한에서는 습격기라 그래요. 말도 참 재미난데 4월 9일 날 포병 훈련 가고 4월 11일 날
여기 갔는데 최고위원회 10일 날은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뭐 했는가 하면 당 정치국 회의를 합니다. 당 정치국 회의를 하는데 당 정치국 회의에 이전에는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그다음에 관계자들에서 한 4, 50명 참가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딱 20명 정도만 참가했어요. 김정은이 거긴 갔고. 거긴 갔고. 20명 참가. 20명 참가하는데 갔고 자기 여동생을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정치인데 여기서 사진 하나 재미난 사진 하나 제가 좀 찾아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기 이제 저 포병 훈련에 갔던 김정은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 그냥 그 사람 살집 좋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겠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모자가 이상한데? 이거 제가 요게 김일성이가 즐겨 쓰던 빵모자입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빵모자라 그래요. 평양 사람들이. 동그란 모자. 요 모자는 김일성이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이렇게 하얀 남방 셔츠를 즐겨 입었어요. 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살집 좋고 흰 셔츠 입었네. 여름도 아닌데. 할아버지 흉내내는 요 할아버지 똑같은 거야. 요 빵모자. 아, 그러네. 하얀 거. 똑같은 거야.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을까?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코로나나 식량 문제로 흉흉하니까 할아버지를 또 한번 소환을 해서 나는 김일성의 적통 손자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이 김일성이처럼 이 난관을 잘 뚫고 나갈 거야. 이런 빵모자를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 모자도 참 희한하게 생겼네. 북한 지도자만 쓸 수 있는 모자예요, 이 모자. 모태똥이도 이런 모자를 안 썼어요. 모태똥이 모자는 조금 달라요. 이 빵이 조금 작거든요. 이 빵이 커서 빵모자라 그러는데 결국은 김일성의 아바타로서의 흉내를 내므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한이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왜 자꾸 할아버지를 자꾸 소환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면 좋겠는데 작년도 2월 달에 왜 하노이 노딜이 있었잖아요. 노딜이 있었을 때 그 기차 타고 57시간인지 들어갔어요. 트럼프는 비행기 타고 가고. 하노이 갈 때? 끝냈어.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따오 여행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성을 버럭버럭 내고 김영철 당주환의 부위원장은 통전부장. 김정은은 문 앞에서 손을 들고 48시간 앉아서 죄를 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왜 너 숙제 못했지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김영철이가 살아났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건 북한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런데 4월 달에 당중안에 전원회의를 하면서 2월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러면서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해임이 됩니다. 이거는 김여정이가요? 김여정이가 해임이 됐다고요? 네, 작년도 4월 전원에서 해임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오빠 나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만둘 거야. 당 정치국 후보위원. 아니 이른바 난 백두혈통이라는 말 절대 인정을 안 한다. 뭐 김정일 자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뭐 러시아 혈통이지 무슨 백두혈통입니까? 그런데 김정일이가 뭐 백두혈통이라는 것까지 뭐 아버지가 뭐 그렇다 이 사람이 백두혈통이라는 건 너무 난 정말 울분이 나는데 그 백두혈통인 김여정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났어요. 그 정도면 딴 데 분위기를 어떻게 했는 외교부도 이용호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이용호 외무상이 떨어지고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그만두고 결국은 그 외무성에서 해야 할 일을 김여정이가 올해 들어와서 막 우리 대통령 TV 뭐 푼순이 바보니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됐어요. 이건 그냥 남매가 뭐 방송에서 괜찮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나갈게. 그렇게 그럼 딴 놈들 아니요. 딴 놈들은 벌벌 지겠지. 그래서 통전부가 작살이 나고 외교가 지난해 말에 작살이 나고 결국은 이성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외무상으로 갔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최선이라는 외무상 제1부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당 및 국가 직위는 외무상인 이성건이보다 더 높아. 그래서 저기 가서 말빨이 먹히겠나. 제1부상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차관이 장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국가 직위가. 근데 이번에는 이성건이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려놓고 국무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선희하고 등급을 맞춰줬어요. 결국은 이성건이를 당 및 국가 직위를 높여준 거는 대남 관계를 그렇게 한 것처럼 미국 관계도 네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 트럼프가 오든가 폼페이가 오면 밥 주고 밥을 먹는 거 보고 너 지금 너들인데 목구멍이 넘어가냐 그게? 그게 리성건이잖아요. 그게 리성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외교를 펴라고 김정은이가 시켜놓은 건데 다만 재미난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2월 달쯤부터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봉규 선생님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못할 거다. 뭐 실제로 내일 모레 당장 김정은이 마음이 바뀌어서 뭐 ICBM이든 SLBM을 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1차 대전 때 쓰는 박격포를 가서 보면서 명중률이 높다 그러고 아니 박격포는 1차 대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네. 예. 1914년 전쟁에서 쓴 박격포를 가지고 그걸 군단끼리 경쟁을 시켜놓고 명중률이 높다. 적들이 아주 오금이 저리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박격포도 쏴보고 짧은 장포도 쏘고 주체포도 쏴보고 짧은 유도무기도 쏴보고 뭐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비행기 훈련이라도 해보지 뭐. 근데 미국은 뭐 비행기 훈련 니네 건 옛날 40년 50년 된 비행기 가지고 뭘 할 건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뭔가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큰 걸 하면 트럼프가 야따 모르겠네 요 좋은 기회다 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미국이 국민들의 어떤 눈을 결국 야 북한이 못되게 저렇게 굴고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그럼 국민들이 또 단합할 거 아닙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생기면 ICBM 이런 건 못 쏘고 그러니까 그거는 못 쏘겠고 가만히 있자니 정말 좀 자존심 상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띄워보고 박격포도 써보고 대포도 써보고 짧은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도 쏴보고 하는데 미국은 그냥 그런 건 너네들도 뭐 아무런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김정은이로서는 솔직히 올해 들어와서 민생 행보는 딱 한 번입니다. 민생 행보 딱 보고 나머지는 다 군 행보예요. 그러게. 이 사람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비행기하고 대포밖에 없어. 그러네. 그냥 그 열심히 이러고 다니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왜 우리 지도자는 어디 갔지? 이럴 거 아니야 조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해서 근데 이런 거 요 딱 김일성이가 딱 좋아하던 셔츠거든요. 이런 팔긴 셔츠를 하얗게 입고 다니는 건 아마 한국에서도 웬만한 탤런트도 이런 의상은 안 입을걸요. 김일성이가 입고 다녔어요 이것을. 여기다 녹림목까지 씌워놓든가 빵모자 씌워놓으면 이게 와이셔츠가 아니라 양복이에요. 양복을 하얗게 한 하얀 거죠. 걸 하얀 여기 양복. 김일성이 따라하는 거예요. 백가다마이네. 여기다 녹림모 쓰든가 빵모자 쓰면 딱 김일성이죠. 그럼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직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먹고 살만했고 아니 그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북한보 72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우리가 자료가. 제가 60년대 말에 이제 고등학교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들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청계천에서 지게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설렁탕을 먹고 뭐 별빛을 바라보며 출근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난다고 우리도 울었어요. 그리고 무슨 대학생들이 미군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학비를 벌고 중고등학생들이 미군 구두를 닦고 그래가지고 학비를 번다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 한국 불쌍하다 울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하고 대비하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60년대는 김일성이가 그만큼 그래도 동구권에서 원조 준 게 많았으니까 러시아에서 10억 루블을 줬는데 53년도에 10억 루블이면
한 1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53년에 17억 달러면 지금 한 1000억 달러쯤 될 겁니다. 그렇죠. 가치가. 그거를 해줬으니까 결국은 북한 사람들 의식 속에는 야, 김일성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야? 아들이 망쳤어. 김정일이가.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소환을 안 시키고 할아버지를 자꾸 이미지 정치에 활용을 하는 거지.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흉내 딱 내면서 야 내가 할아버지 닮아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내가 이 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북한 정말 아직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미그 23하고 29를 훈련시켰다는데 온천 비행장에서 했나 봐요. 온천이라는 게 이제 남포 위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에는 이따금씩 한번 나타나고 동서해안만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은. 코로나가 무섭거든요. 대의원회의도 안 가고. 대의원회의도 안 가고. 그래서 20명 참가하는 정치국 회의만 하고. 그것만 그 20명이니까. 네. 대의원회는 660명이니까 660명이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뭐 겁나고 참가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10일로 했다 이틀 연기했다도 안 되니까 안 참가한 거 아니야. 코로나가 뭐 우리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북한을 무너뜨리겠군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뭐 흔들흔들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동구권 변화를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면요. 네. 정세, 여기는 형세라 그러나 북한 정세라 그러는데 네. 형세는 또 중국말인 것 같고 그것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네. 꼭 정책적 미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경제나 민심이 제공을 하는데 당국이 대응이 너무 무르거나 너무 강하면 그래서 동구권 무너진 거거든요. 네. 꼭 정책적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우리가 내일 모레 진행되는 선거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민심을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표로서 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표로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 내가 한번 꽝 하고 소리치면 이놈들 쭉 엎드릴 거야. 이래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희생자가 나오면 반발. 아니면 에이 우리 국민들은 좋은 국민들이니까 막 이만한 거 몇만 원 한두 놈 총살해버리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도 연구를 했어요. 북한도 우리가 알건대는 동구권 무너진 다음에 동구권 붕괴의 원인을 다 나름 분석해 놔서 연구를 해놨는데 북한 또 다르잖아요. 북한은 동구가 아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뭐 올해 못 갈 것 같으네요. 이제 몇 달 안에 뭐 사단이 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영한 선생이었습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